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토요일 보내드리는 서종욱의 법대로 5월 23일 순서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 뵙고 또 지지난주 뵙고 그런데 그 일주일 단위로 뵐 때마다 상황이 계속 호전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에 돌입한 지 이제 이틀째죠. 사흘째입니다. 사흘째인데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지금 달라지고 있는데 일단 좀 지역별로 뭐 전체 다 이제 평균적으로 초접전 지역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시도지사 선거에서 초접전 지역이 늘어나고 국회의원 재보선도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은 국회의원 재보선에서도 한 세 군데 정도, 서너 군데 정도는 또 이길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서울이 가장 뜨겁습니다 지금. 서울이 어떤 조사에 의하면은 0.1%포인트 차로 따라붙었다. 예. 그 전에는 뭐 15%포인트 이렇게 했는데 서울이 이렇게 같이 여기 아마 역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격전지로 부상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서울이 뭐 0.1 에이스로 있었지. 에이스로 있었지죠. 0.1에서 이제 그 10%까지 여러 개 있는데. 여러 개가 있어요. 제일 문제는 이제 그 정원호는요. 네. 민주당 지지층의 한 90% 정도를 다 흡수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오세훈 시장은 예. 보수층 중에도 한 70%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배현진처럼 예. 배현진처럼 이렇게 장동혁 공개하는 예. 이런 이제 그 해당 행위자를 빨리 없애야 돼요. 오세훈 캠프에서도 이게 변진하면 골치 아파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 정통 우파를 예. 투표장에 그 오세훈 시장 예. 어떻게 모시고 가느냐. 예. 이게 전 핵심인가 봐요. 야, 그렇죠. 그래서 요즘 이게 제가 원래 좀 강성 보수잖아. 예. 그래서 이제 그 호소하고 있어요. 제주에 예. 투표 안 하겠다는 사람들. 그래도 이 오세훈이가 아무리 뭐 장동혁 흔들고 예. 또 이게 좀 그렇게 했어도 예. 정은호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리고 이게 무조건 오세훈 찍어야 됩니다. 어차피 우선 후보가 됐기 때문에. 예. 다 100%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예. 정우는 최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거짓말쟁이고 말도 안 되는 게 무능한 자인데 예. 따라서 이제 그 보수층의 결집만 되면 예. 저는 충분히 박빙이지만 이길 수 있다. 예. 지금 이게 오히려 정통 보수층에서 오세훈의 지지율이 약간 안 노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분석을 잘해야 됩니다. 예. 중도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뭐 유승민이나 중도는 예. 되는데 예. 오히려 이제 저는 장동혁 지도부 자꾸 이게 외면하고 있잖아요. 예. 물론 이제 뭐 본인들이 같이 할 줄 알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게 흔들어서는 안 돼요. 그렇죠. 공격은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죠. 그러고 먼저 저희처럼 우리 이제 정통 보수 유튜버들도 오세훈 지지에 예. 우리가 발붙고 났으면 예. 저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0.1%포인트 차이 나오는 에이스 리서치 조사도 있지만은 10% 정도 또 차이가 나는 조사도 있어요. 예. 물론 이거는 조사 방법상에 그 ARS 조사는 올라고 ARS 조사가 민심에 가깝죠. 기계하고 이렇게 하니까는. 그런데 그 전화 면접 조사를 섞은 데서는 또 격차가 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격차가 지금 나는 이유가 일단은 이제 그 어느 정도 반반씩 이제 섞으면은 약간 격차가 나기는 해요.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정원호에게는 전부 다 좌파 민주당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전부 다 이제 호응을 하고 있는데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동혁 대표 체제하고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체제를 응원을 하는 우리 유권자들 분께서 아예 투표장에 안 가시려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자,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정은호가 서울시정을 4년 동안 한다고 생각해 보면은 정말 아찔하거든요. 저는 정은호 어떤 최근에 여러 가지 행패 부린 논란, 주치 폭력 이런 것도 있지만은 자질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원호. 자,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는 지금 우파 유권자들 분께서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만 하면은 이길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 영남권은 좀 어떻습니까? 영남권 5개,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싹쓸이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영남권은 경북은 뭐 논의를 하고요. 예, 그렇죠. 경북은. 지금 대구는 이제 오늘 추경호 후보하고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칠성시장 가는데 예, 제가 유튜브를 봤거든요. 예.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요? 제가 여기 예. 어릴 때
제 어머니가 이제 뭐 아, 반찬 같은 거 살 때 칠세시장 가고 예, 예, 예. 그다음에 아하. 옷 사고 신발 살 때는 서문시장 갔어요. 저렇게 서문시장 옷이나 이런 게 좀 많아. 서문시장 그렇고 저 재성시장은 집에서 가까운 음식물이 가깝고 가까우니까 바로 가깝고 있는 또 음식 이런 해산물 예, 예, 이런 게 예. 좀 많았어요. 예, 예. 생선이나 예. 그래서 이게 저 추억이 아주 있는데 아. 이번에 뭐 입추에 여지없이 막 예. 사람이 미어 터져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원래부터 그 엎치락 뒤치락 했죠. 네, 예. 근데 그 박근혜 대통령이 또 발벗고 나서고요. 예. 이래서 그 대구는 아무리 봐도 그 지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느낌에. 예. 대구는 원래 또 보수가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지금 문제는 이제 울산은요. 예. 울산은 그 박맹우 후보 그 공천에 근데 경선만 줬으면 아무 문제 없는데 아, 컷오프를 여기 해결을 컷오프를 했어. 2번이나 했잖아요. 예, 전에도.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계속 김두겸 무소속으로 후보. 예. 나왔는데 한 10% 가까이 될거 8, 9. 그러니까 김두겸 후보의 표를 참석을 하고 있는 거죠, 현재. 그렇죠. 예. 저쪽은 이제 김상욱이하고 김종훈 단일화가 단일화 지금 됐고. 뭐 지금 한다고 하니까 뭐 김상욱으로 되겠죠. 그렇죠. 응. 김상욱은 이제 뭐 문제는 많아요. 문제 이번에 많죠. 뭐 성매매 의혹도 터진 후보 필리핀 원정 성매매. 예. 그러다가 대법제 그때 뭐 이사 그 같이 예, 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도 이게 우리가 안전하게 이기려면 박맹우 후보하고 단일화만 되면 단일화 좀 촉구를 해야 필승이거든요. 되겠네. 야. 저는 박맹우 후보에게 저 번호도 알고 하는데 아, 예. 좀 이게 대성적으로 한번 예. 다음에 총선에는 무조건 경선 기회를 줘야 됩니다. 아, 그렇죠. 2년 후에 총선이잖아. 2년 후에 그러니까 총선. 그때는 이게 뭐 공천을 약속 못해도 경선은 보장할 수 있잖아요. 예, 예, 예. 저는 그렇게 해주면 이기거든요. 예, 예, 예. 단일화만 되면 이길 수 있다. 예. 이렇게 보고 있고. 경남이 굉장히 많이 붙었던데. 경남은 이제 그 뭐 더룩행의 그 바둑이 김경수 예, 예. 하고 이제 박완수고 제 고향이 합쳐인데 아, 예, 그렇죠. 지역별로 이게 약간 특성이 있는데 여기 김해 양산 쪽이 조금 저 좌파들이 있죠. 그렇죠. 봉화마을이 또 그쪽에 있고 하니까. 예, 문재인하고 노무현. 예. 그다음에 그 거제도는 노조가 좀 있거든요. 그 외에 이제 그 서부 경남 뭐 네, 진주, 합천 이쪽은 마산. 압도적이에요. 예, 예, 예. 따라서 저는 이 박완수 후보가 이제 그 관선 창원시장 두 번 하고 그렇죠. 또 민선도 했어요. 아, 민선도 한번 하고 도지사를 국회의원도 하고. 국회의원을 했죠. 아, 경력은 화려하죠. 그렇죠. 따라서 그 조직과 현직 예. 평가가 또 좋아요. 평가가. 예. 그다음에 김경수는 이제 그 이재명계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 복권해 준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경남하고도 이길 수 있다 보고 이제 부산이 또 초접전이죠. 아, 부산 그렇죠. 지금 이게 그 뭐 그도 이게 1, 2%부터 예. 또 7, 8% 다양한 게 있는데 지금 이제 그 까르띠에가 있기 전에 전재수와 까르띠에 이후의 전재수는 달라. 이미지가 다르죠. 그렇죠. 이전에 이게 볼 때마다 까르띠에밖에 생각 안 나. 그렇죠. 그전에는 이게 전재수 홈잡을 게 없잖아. 천정궁도 갔다 왔다고 사실상 뭐 실토했어요. 예. 책도 500건 뭐 예, 못해. 예. 또 이게 그 돈도 받았단 말이죠. 근데 이게 보좌진이 망치로 다 아, 그러니까. 부숴가지고 예. 그 4명 기소됐잖아. 예, 밭에다가 갖다 버리고 해서 4명 기소됐죠. 그럼요. 보좌진은. 옛날 전재수라면 저는 이게 불리하다 봐요. 근데 지금 전재수라면 이길 수 있다. 아, 이렇게 그렇죠. 봅니다. 그리고 전재수에 대해서 그 이미지가 좋다. 저도 처음에 국회 출입하면서 그런 인식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내부에서는 저 그렇지 않다. 이번에 그 전 비서관이 폭로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깃발, 그 조기. 새벽에는 밤이다 걸어라. 그렇게 하고 또 저 뭐 유치원 원장한테 지역구 유치원 원장한테 명품을 받으면서 예, 밑에서 그래요. 이거 나중에 들통나면은 너가 알아서 해라. 뭐 이렇게. 그래. 그게 딱 눈에 띄더라고. 예, 예. 글 올린 것 중에. 그거 그 밑에서-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까르띠에다 하고 명품을 좋아하나 보다. 아니 까르띠에는 이게 전 세계 1년 번호가 있잖아. 예, 예, 예. 그게 전재수 지인이 어떻게 수리를 맡겨요. 예. 이거는 이게 뭐 저는 100%죠. 예, 예. 이거보다 확실한데 공소시효만 했으면 이게 무조건 기소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예. 까르띠에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질문할 때 까르띠에 자꾸 물어보라니까 허위사실 공표. 허위사실 공표 나중에 이제 참여해야지. 부산시장 되더라도 나중에 날아가죠. 예. 저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 일단 그 국회 주변의 평이 좋았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그런 소문을 들었고 아주 직접 만나봐도 취재하라고 만나봐도 젠틀하거든요. 그런데 이 그 비서관이 그것은 전재수가 일부러 그 전재수를 잘못 본 것이다.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실제 국회의원들 중에서 저도 취재 오랫동안 했는데 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하고 그 안에 내부에서 자기 그 참모들 다루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 이해훈 이런 사람들. 자 그래서 그런 이제 모습들도 하나씩 드러나면은 부산 분위기도 이제 바뀔 수 있다는 것이고 이 조금 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만 더 드리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은 이제 대구
그 주경호 후보 지원을 하러 갔지 않습니까? 주경호 후보가 지금 달성이 국회의원 지역구 있죠. 지금 이진숙 본통위원장이 출마했고 원래 달성 지역구 국회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4선을 했습니다. 주경호 3선을 하고. 그런데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대구에서 이제 해서 좀 선거의 여왕, 과거 선거의 여왕 같은 위력은 없을지 모르지만 보수를 통합하는 상징성이 있고 하나는 대구 외에 다른 지역에 지원 유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내일 모레 가잖아요. 옥천에. 옥천은 우선 25일 가죠. 날. 옥천. 25일 날. 옥천이 뭐 유경수 여사. 충북이죠. 예. 예. 근데 거기는 이제 김영환. 신용환을 제가 잘 알거든요. 그 김영환, 신용환. 예, 예. 신용환은 그 박근혜 대통령 때 그 청년위원장 할 때부터 제가 오신환 의원하고 그렇죠. 세 명이 자주 만났어요. 예, 예, 예. 저 술은 솔직히 많이 드mus어요. 예. 그 여의도 건달이거든요. 직업은 없어요. 예. 뭐 기업을 한다는데 무슨 기업인지도 모르겠어. 여기도 낭인들. 예, 예. 예. 그 돈은 좀 있어. 예. 근데 여기 캠퍼스 내부자가 예. 경찰에 제보를 한 거예요. 예. 차명으로 이렇게 핸드폰 10개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막 문자를 대량 살포한 게 예. 제보를 해가 지금 고발인 조사했거든요. 근데 이걸 JTBC가 다 조사를 취재해가 어느 대리점 만들 때까지 다 취재했어요. 예. 근데 보도를 못 하고 있대.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 게 제가 김영환 캠프에 들은 이야기고. 예, 예, 예. 하여튼 김영환 후보는 경력이 화려하잖아요. 그렇죠. 40대 장관부터 예. 해가 국회의원도 여러 번 예. 하고 예. 따라서 이게 인물이 너무 차이 나고 있어요. 인물 차이가 나죠. 그다음에 인물론에서는. 충북이 상대적으로 보수세 강하고 예. 거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날 내일 모레 예, 예. 옥천 돌면 그렇게 뭐 보원 영동 쫙 돌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 이게 지금도 여론조사 박빙이거든요. 예, 예. 저는 저 박병호를 저거 예, 최근에 충남도 나왔더라고요. 최근에 충남 충북이 충남, 충북, 대전까지. 예, 예. 막 충남이 특히 많이 따라붙고 따라붙었고. 충북도 거의 뭐 지금 추격 중이고. 예. 그래서 이게 의외로 중원에서 예. 좀 이게 국민의 보수 예. 완전히 뭐 바람이 좀 불고 있다. 예, 예. 그래서 이쪽도 이게 인물들이 압도하고 있습니다. 아, 인물이 압도하죠. 세 군데 다. 그러니까 저 대전, 충남, 충북이 예. 인물론에 압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옥천을 방문을 하는 건데 제가 듣기로는 가령 예를 들어서 경남 같은 데도 박안수 후보가 좀 와줬으면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들리고 있고 또 만약에 일정이 안 맞으면은 그 축하 영상, 그러니까 지지 영상도 이렇게 요청하는 데가 뭐 기초단체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그 활동폭이 넓어질 수가 있고 또 대전하고 이장호하고 그 충남 김태흠 이 후보는 원래 과거 친박계 국회의원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도 좀 지원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죠. 그럼요. 좀 더 넓은 지금 곳으로. 아무래도 이게 보수 쪽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건 박근혜 대통령이다. 그렇죠.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정말 이거 보면 이제 보수가 예. 이제는 이게 결집이 되는 게 이명박 대통령도 그 오시는 청계천 예, 예. 서울시장 중에 제일 잘했잖아요. 그렇죠. 청계천 예, 복원 예, 예. 중앙차로. 예.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 나섰고 예. 박근혜 대통령 나섰고 그다음에 장동희 대표까지 예. 이제 뭐 보수가 예. 총결집이 되고 있다. 예. 대반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 대반전이 되고 일어나고 처음에 하고 완전히 이제 5월 그러니까 4월하고 5월에 완전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바뀐 이유가 이재명이 4월 말 그 무슨 뭐 자기 죄 없애기 위해서 공소 취소하려고 뭐 청문회 하고 그다음에 특검법 발의하고 했기 때문인데 이재명 때문에 지금 선거가 지금 그 좌파가 어려워지는 이 측면이 있으니까 이재명이 본격적으로 지금 선거에 개입을 하고 있어요. 예, 선거에 개입을 하고 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개입을 한다고 보는데 우선 스타벅스 사태가 하나 있고 이재명의 철근 누락 조사 지시 이게 있는데 이거 스타벅스 사태는 워낙 이게 크니까는 좀 2부에서 좀 다뤄보고 이재명의 노골적 선거 개입 중에 하나가 철근 누락 조사 그러니까 GTX 여기에 철근 누락을 뭐 누락이 있었다고 해서 국토부도 이미 다 조사를 했고 했는데 이거를 정원호가 자기 이제 이슈로 삼으니까는 이재명이 바로 조사 지시를 했거든요. 이거는 명백한 선거 개입 아닙니까? 그럼 이게 누워서 침 뱉는 거죠. 이게 국토부 사업이에요. 그렇죠. 다만 이게 위탁을 준 건데 예, 예. 게임을 예. 이거는 이제 제 친구가 예. 현대건설에 30년 있은 친구였어요. 예, 예, 예. 아주 현대건설에 진짜 잘 나가는 친구인데 예.
제가 이게 여러 번 취재해봤더니 현대건설이요. 고의로 이게 누락 이런 업체 아닙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건설에 대해서 이게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예, 예. 욕을 못 해. 아니, 현대건설이 고의로 철근 누락할 회사입니까? 현대건설 한마디도 안 해. 예. 그러니까 현대건설이 여러 데 그 변화 설계가 바뀌는 과정에 예. 실수가 있었고 예, 예. 이걸 스스로 바로잡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고를 한 거야. 예. 그러면 이게 바로 잡혔잖아. 그리고 최강 보강공사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서울시에 왔잖아. 예. 그리고 이게 세 번이나 철도시설공단 있잖아요. 예. 원래 이 철도원이니까 거기에 서울시에서 세 번이나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랬죠. 예. 다만 이게 그 본부장이 그 공단의 철도청 국토부니까 예. 그 시장한테보다 이게 그 먼저 한 것 같아. 예. 그 시장은 좀 늦게 알을 수가 있죠. 이거는 이게 뭐 정말 현대건설 자체가 이게 고의적인 불법도 없고 또 이게 그 서울시에서도 바로 세 번이나 네. 그대로 이게 그 공단에 철도공단에 다 네. 보고 했던 거고. 그렇죠. 시장은 이게 아무 관계도 없는 예. 이거야말로 이게 뭐 생태탕 옛날에 그 어거지보다 더한 예. 억지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재명이 지시를 하니까는 이게 심각한 것이 뭐 실태 파악을 하라 이렇게 하니까는 갑자기 서울청 그 강력수사단에서 내사에 들어갔다. 그리고 또 갑자기 정부에서 그 점검단을 40명을 투입을 했다. 그리고 국토부 장관이 이 사람이 그 저기 민주당 국회의원이죠. 김윤덕. 예, 김윤덕이 바로 또 현장을 방문을 했다. 이거는 그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관건 선거도 관건 선거고 그러니까 관건 선거를 사실상 그 지휘를 하는 사람이 이재명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탄핵감 아니에요?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 이겼으면 좋겠다 해서 탄핵은 가결이 됐잖아요. 그럴까요? 정말 이게 원래 정원호를요 예. 이재명이가 공천 준 거예요. 그렇죠. 예. 공천을 자기가 준하는데 이제 예. 정원호가 워낙에 뭐 많이 터지잖아요. 예, 예. 여러 의혹들이 자질 부족도 막 드러나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론에 밀리니까 이재명이가 이제 나선 거죠. 예, 예. 정원을 그래서 살리기네. 그렇죠. 오시원 험집 내려고 예, 예, 예. 계속 하는데 예. 뭐 그래봤자 이게 지금은 별로 이게 영향이 없을 겁니다. 예, 예, 예. 우리 서울 시민들은 다 여기 알고 있잖아 어떤 일인지. 그렇죠. 일단 이게 현대건설이에요. 예, 예.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뭐 본인이 철근 배가 팔아먹은 것도 아니고 예. 본인이 은폐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따라서 뭐 저는 큰 효과는 없을 거다. 예. 오히려 이게 서울 시민들은 자기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오는 예. 예를 들어 이게 뭐 세금 폭탄 또 이게 부동산 문제 있잖아. 예. 전월세 풍기 예. 이런 게 중요하죠. 예. 아마 서울은 뭐래 해도 이게 그 부동산 선거 될 겁니다. 그렇죠. 부동산 선거되고 또 여기가 결국은 저기 토론회도 한 번도 안 하고 지금 넘어왔어요. 토론회 한 번도 안 했는데 28일 밤 11시에 토론회가 있습니다. 밤 11시에 번 하고 토론회가 끝나죠. 예, 한 번 하고 끝나고 바로 밤 11시부터 1시까지 하는데 29일 1시까지 하는데 29일 또 6시부터 사전 투표를 해요. 그러니까 거의 이게 깜깜이 선거를 이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얼마나 이제 정원호 쪽이 자신이 없으면은 그럴까 싶은 생각도 그 듭니다. 13일간 선거운동 기간에 법에 돼 있잖아. 예, 예, 예. 그런데 사전투표 다 해가 거기서 절반 이상 하면 13일 동안 선거운동 하라는 거는 그럼 이게 법조문이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요. 말도 안 돼. 이것만 봐도 이게 사전투표 없애야 된다. 예, 예. 이렇게 좀 보. 예, 예. 그리고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 언론들이 굉장히 또 기울어진 운동장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특히 제가 한동훈 이야기를 좀 하려고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한동훈이 갑자기 여기저기 조사해서 그동안 20%대 지지율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이제 30%대 지지율이 나왔다. 그래서 제가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그렇게 전폭적으로 언론들이 다 띄워주고, 모든 언론이 띄워주고, 그 다음에 부산 의원들이 막 띄워주고, 친한계 패널들이 그렇게 한동안 하는데 30%밖에 안 나오느냐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다 보니까 참 우리 서정우 변호사께서 이제 라디오 방송 많이 나가시잖아요. 예. 라디오 방송에서 한동훈으로 나중에 결국 이 꼴찌 그러니까는 지금 박민식 후보가 계속 3위를 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3위를 하게 되면은 한동훈으로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게 좀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그 진정한 의미가 뭐냐 뭐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거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이제 재방송 유튜브나 예. 아마 이게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 분들은 다 알 텐데. 예, 예. 근데 또 라디오라는 거는 이게 뭐 짧은 시간에 그렇죠. 2, 30초씩 돌아가면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이게 또 상세히 설명 못 해요. 근데 뭐 제 유튜브나 방송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일관되게 박민식을 지지한다.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이게 박민식 후보가 여론조사에 숨어 있는 게 한 10% 된다. 예, 예. 이건 저 일관되게 예를 들어 총선 때도 우리가
민주당이 7, 8을 가져간다 했다가 예, 예. 전재수 빼고 다 됐잖아. 맞습니다. 예. 대선 때도 김문수 후보가 11%에 있거든요. 원래 이재명이 앞서는 걸로 예, 나왔어요. 예. 따라서 박민식 후보 숨은 지지가 이게 한 10% 된다. 사회 보수가 10% 이제 있다. 지금 예. 조사 나오는 거는 이게 그 현실이 아니다. 그렇죠. 진정한 그 민심이 이야기를 아니다. 그 항상 앞에 했고 그걸 이제 먼저 이제 전제를 했죠. 그러면. 전제하고 예. 자 그러면 이게 저는 정당 후보가 유리할 걸로 본 거예요. 그러게 5월 27일까지 보자는 거예요. 예, 예, 중요한 게 여론조사 마지막 공표 그렇죠. 보자. 그러면 이게 그때 한번 가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그 하정우하고 박민식이가 1, 2등이 되고 예, 예, 예. 장해찬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한동훈 지지율이 무소속의 한계까지 떨어진다. 예. 오히려 이게 지금하고 달리 5월 27일까지 가가 정당이 본격 났으면 네. 한동훈이가 3등 되고 박민식이가 2등 되고 하정우 1등 될 수 있다. 예, 예, 예. 자 그러면 이게 저는 박민식 당선을 바라는 입장에서 예. 박민식이나 한동훈 떨어뜨리려는 불쏘시개가 아닙니다. 아, 그럼요. 예. 본인이 당선돼야 돼. 예, 예. 그러면 이게 한동훈 사퇴해라. 예. 이거 단일하잖아. 그렇죠. 근데 그 반대의 경우도 예. 한 군데만 이야기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저는 3등 후보가 사퇴해서 2등 후보 밀어야 되는데 예, 예. 2등이 박민식 될 걸로 확신하고 있는 예, 거죠. 예, 예, 예. 그걸 전제하고 예, 예.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양쪽 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예. 그거는 빼버리고 무조건 한동훈 2등인 경우에 박민식 사퇴해라. 그게 이제 요거만 딱 빼는 거예요. 그게 뉴스가 되니까는 그러니까요. 그쪽에서는 그럼 이게 역으로 예. 이게 저는 박민식이가 2등 되면 한동훈이가 사퇴해줘야 예, 예. 박민식이 당선되잖아. 그렇죠. 이 경우 예. 양쪽이 다 이제 경우인데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도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박민식 삭발하면서 예. 이제 아. 뭐 단일 없다니 이제 단일화는 3자 이제 구도로 없습니다. 이제 예. 가야죠. 예. 뭐 저는 지금도 이길 수 있는 희망을 보고요. 예. 이제 뭐 단일화는 이제 끝났다. 예. 이렇게 보는데 제가 말한 거는 저는 박민식이가 2등 정도는 예, 예. 5월 10일 간다. 이런 전제하에 양쪽이 예. 다 단일화 이야기했던 건데 그렇죠. 이게 좀 오해가 생긴 거고 예. 방송하다 보면 이런 오해가 많이 생겨요. 왜 짧은 시간에 예, 예. 한쪽만 이야기할 수밖에 예, 없잖아요. 예, 예. 이렇게 길게 해명할 시간도 없어요. 그 라디오는 또 저기 이게 뭐 티키타카를 막 하니까는 그렇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이제 그 좌파 패널이 그거를 맞춰서 막 이야기하면 또 이야기하려고 하면 주제가 바뀌어 버려요. 그리고 저는 박민식 지지한다고 항상 수십 번 이야기했죠. 예. 그리고 지지율 10%돼 있다. 예, 그러니까 저 수십 번 이야기했어요. 이제 3등 후보가 드랍해야 된다는 이 취지인데 3등 후보가 박민식이 아니고 지금 공교롭게 이제 박민식이 공교롭게도 이제 지지율이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막 한동훈 띄우기가 일어나서 한동훈이 아니고 박민식 후보가 3등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박민식 후보가 사퇴해야 된다고 이렇게 그거만 딱 듣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매체나 기자들이.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것은 이 3등 후보가 여기서 이야기한 것은 한동훈일 가능성도 더 있다. 네, 저는 뭐 10%가 있기 때문에 숨은 10%가 박민식 후보에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게 방송 나가서 보수 쪽의 패널로 나와서 네. 무조건 이게 뭐 박민식이가 무조건 그렇게 하기는 떨어지더라도 어렵죠. 한동훈을 이게 잡기 위해서 끝까지 해가 한동훈을 잡기 위해서 넣어라 네. 이렇게 평론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보수 쪽에서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좀 균형을 맞추다 보면 그런 게 오해가 생긴 거죠. 네, 예. 그런데 뭐 지금 이 서종욱의 법대로나 아니면 서종욱 TV에서 계속 이렇게 보신 분들은 그 취지를 이제 충분히 공감을 하시리라고. 이영풍 기자도 이게 전화 와서 내 그 뜻을 알겠다. 자 조선일보 기사도 나고 하니까 조선일보 이영풍 기자 통하고. 기사에 그러니까 이영풍 그 기자가 좀 서운한 감정을 표출을 했어요. 네, 그런데 자기가 좀 뭐 오해한 것도 전화 왔더라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제가 좋게 이야기할 거 신경 안 쓴다. 그다음에 박민식 후보도 통하고 또 예. 출마 전에 저희 서종 TV도 왔다 갔어요. 그렇죠. 제가 이게 박민식 후보를 가장 강하게 지지하는 패널이라는 맞습니다. 거는 예, 예. 솔직히 방송 패널 중에 전부 한동훈이지. 예, 예. 박민식 노골주 지지하는 누가 있어요? 저요. 그러니까 둘이밖에 없잖아요. 제 둘이밖에 없잖아.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리 서종욱의 법대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오해가 좀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 일부에서는 그 하나 더 예, 예. 평택. 평택을 한번 좀 봐야 되겠네. 저는 평택. 이게 김용남 이분은 제2의 이해운이야. 예, 예. 이해운이 근데 장관 되니까 청문회 낙마했죠. 그렇죠. 김용남도 이게 청문회에서 바로 낙마했을 거야. 예, 예, 예. 보세요. 지금 이게 그 가족 농사 있잖아. 부동산. 예. 가족 법인 동생 이름을 해가 자기 지분이 90%거든요. 예, 그뭐 이 회사가 이게 대법제를 대법을 차려서 야, 그게 정말 보좌진은 명의만 해놓고 차면 사실이면은 1년에 3, 4억씩 이거 횡령 배임의 탈세에 예, 예. 대법법 위반이야. 예, 예. 5년의 징역입니다. 예. 이걸로 이게 저는 사장 김용남이 끝났다. 그렇죠. 또 이게 성범죄를 30건을 변호해서 그것도 그런데 그 있더라고. 강북의 이성훈 변호사는 성범죄 변호했다고 경선 이긴 사람은 또
잘랐잖아. 민주당 패널로 나왔던 사람. 예, 이승훈. 예. 그건 안 맞고요. 예. 그래도 보좌관 초대표 가가지고 상처가 날 정도면 야 갑질. 그 재산도 이게 엄청나게 많죠. 재산은 뭐 많더라고요. 127억인가. 근데 어쨌든 대법 이게 사실이면은 이거는 수사대에서 이 녹취를 넣었잖아요, TV에서. 그러니까. 따라서는 이게 뭐 근데 문제는 예. 이 과실을 우리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가 누리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국한테 가면 안 돼요. 조국한테 가면 안 되죠. 예, 그- 이게 중요합니다. 예, 이 그- 중도청이 유이동으로 가야 됩니다. 범죄자 조국과 김용남 두 범죄자를 다 이게 심판해서 진짜 유이동으로 이게 표가 중도가 오면 저는 오히려 이게 또 성기를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이동 후보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정통 보수 분들께서는 좀 꺼렸어요. 유승민계라고. 유승민계라고. 그렇지만 조금 전에 저희 시작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은 어떤 그 국민의힘 이거 보고 투표장에 나가셔야 되는 그래야지 어쨌든 민주당 이재명 정권의 독선 독주를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는 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5월 23일 보내드린 서종의 법대로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에서는 저 요즘에 스타벅스 이 이야기를 보면은 정말 화가 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것도 사실상 이재명 정권의 선거 개입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도 2부에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